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지문은 추론의 본질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와 주장 사이의 연결이 그냥 당연하게 보인다고 해서 충분한 걸까요?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부터 잡아볼게요. 먼저 글쓴이는 근거란 단 하나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죠. 다음으로 그 예시를 분석하면서 근거가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추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두면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결론에 대한 이유는 is very unlikely to consist in a single claim. 단 하나의 주장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장이 바로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장입니다. 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be unlikely to 구문입니다. 할 것 같지 않다 또는 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죠. 주장의 강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반대로 be likely to 이 표현은 할 것 같다는 뜻이겠죠? 함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문장은 앞선 주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in shorthand, 즉 간단하게 말하더라도 it, 여기서 it은 앞에서 말한 결론에 대한 이유를 가리키죠. 그 이유는 분석적으로 볼 때 a complex interaction, 많은 아이디어와 함의들이 얽힌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단일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이 문장에서는 no matter how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however, 이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고 아무리 하더라도라는 뜻의 양보 부사절을 이끌어요. 이런 양보의 표현은 뒤에 나오는 주절의 내용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는 복잡하다는 내용이 대조되면서 글쓴이의 주장이 더 선명해지죠. 그렇다면 복잡한 근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세 번째 문장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유는 must be broken down. 반드시 분해되어야 한대요. 무엇으로요? A chain of more precise premises. 더 정확한 전제들의 사슬로 말이죠. 여기서 premises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일 주장 클레임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잘게 분석된 근거의 단위들을 의미해요. 문법적으로는 must be broken down 형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조동사 must 뒤에 비동사와 과거분사 pp가 온 조동사 수동태 구조죠. 주어인 이유가 스스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 분석되고 분해되는 대상이니까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강한 당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대학 교육은 모든 호주인에게 무료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은 어떤 이유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요? 바로 경제가 교육 수준이 높은 호주 인구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주장과 근거처럼 보이죠? 이 문장은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핵심은 바로 두 번 쓰인 접속사 that입니다. The claim that 그리고 the reason that처럼 추상적인 명사 뒤에 that이 오고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면 이 that을 동격 접속사라고 불러요. 라는 이라고 해석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관계대명사와는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하고 글의 흐름이 전환됩니다. 다섯 번째 문장에서 질문을 던져요. Is our analysis clearly expressed in just one statement? 우리의 상황 분석이 단 하나의 진술, 즉 앞에서 말한 그 근거 하나만으로 명확하게 표현되나요? 라고 묻고 있죠. 물론 대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문제 제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여섯 번째 문장에서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hardly, 거의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이 한 단어는 사실 우리의 분석은 단 하나의 진술로 거의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문장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인 표현 방식이죠. 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일곱 번째 문장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론은 대학과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while 반면에 그 이유는 경제적 이익과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한다는 거죠. 주제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논리적인 점프, 즉 간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사 while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는 동안이라는 시간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반면에라는 대조의 의미로도 정말 자주 쓰여요. 이 문장에서는 결론의 내용과 이유의 내용을 명확하게 대조하면서 글쓴이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글의 결론이죠. 근거와 결론 사이의 연결이 might seem obvious, 명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추론의 진짜 목적은 바로 그 obvious, 즉 명백한 것을 그냥 가정하는 태도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다고 넘어가지 말고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바로 추론이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는 중요한 문법 구조가 두 가지나 들어있어요. 먼저 the purpose is to avoid는 목적은 피하는 것이다처럼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어로 쓰인 to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by carefully working through는 함으로써라는 뜻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죠. 이 두 구조를 알면 문장의 의미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제 이 글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reason과 premises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reason은 아직 분석되지 않은 겉으로 드러난 큰 이유 덩어리라면 premises는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게 쪼개어 만든 정밀한 전제들을 의미합니다. 글쓴이는 reason을 premises의 사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obvious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명백한, 당연한 것이라는 뜻인데 이 글에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쓰였어요. 당연해 보인다고 그냥 assuming, 즉 가정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추론의 진짜 목적은 아이디어들 사이의 connections, 이 연결고리들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지문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추론이란 단순히 주장과 근거를 나란히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근거를 더 정밀한 전제들의 사슬로 분해하고 그 전제들과 결론 사이에 당연해 보이는 연결고리를 의심하며 명확하게 밝혀내는 과정이었죠. 논리적인 글을 읽거나 쓸 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장별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문을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